네, 안녕하세요. 방코석 조종사입니다. 오늘은 보잉 787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보잉 767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잉 787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보잉에서 나온 제일 최신식 비행기입니다. 꿈의 비행기라고 해서 별명이 드림라이너인데요. 어쨌든 이 보잉 787의 선배가 보잉 767입니다. 근데 솔직히 767, 737, 747, 777, 787 전부 들어봤는데 767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죠? 이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잉 767은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에서 제작한 와이드바디 에어크래프트 중에 가장 작은 기체입니다. 와이드바디 에어크래프트란 여객기 좌석 한 통로가 2열로 되어 있는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광동체라고도 하죠. 이와 달리 복도가 1열인 항공기는 네로우바디 에어크래프트 협동체라고 합니다. 무작정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항공기 동체를 길게 만들면 이륙 시 꼬리가 땅에 닿는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고, 그렇다고 그냥 협동체를 운용하기에는 태워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길이 대신 폭을 넓혀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착안하여 나온 게 광동체입니다. 보잉 747이 대표적인 보잉의 첫 광동체 항공기이고 보잉 737이 대표적인 협동체 항공기입니다. 아무튼 보잉 747로 승승장구하던 보잉은 747과 반대되는 포지션의 항공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곳 가는데 미친듯이 큰 보잉 747을 띄우기에는 비용도 그렇고 낭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적당한 수송량, 다소 저렴하게 부담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여객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탄생하게 된 기체가 바로 보잉 767입니다. 보잉 767은 탄생하자마자 인기를 꽤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 DC-10이나 트라이스타 등 이 시절 사용하던 기체들이 사고와 문제가 워낙 많았었기에 보잉 767은 총 1462대가 판매되었을 정도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죠. 이 보잉 767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중장거리 여객기로서 탄생 목적에 맞게 전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항공사에서도 국가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기체로 보잉 767은 굳건히 자리 잡아갔는데요. 미국의 분노를 일으킨 언급만 해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예민한 9월에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 역시 두 기종이 보잉 767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보잉 767에도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탑승감이 그 첫 번째인데요. 분명 복도가 두 개여서 보잉 737보다 여유로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죠. 광동체 동체 지름 평균이 최소 5m 초중반대인데 보잉 767은 안 지름이 4m 후반대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객실에 복도까지 두 개로 나누다 보니 좌석 간 간격이 타 기종 여객기에 비해 많이 좁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닭장이었던 거죠, 완전. 두 번째 단점은 노후화 및 세대 교체인데요. 보잉 767은 큰 문제 없이 사용했고 또한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잉 787, 에어버스 330과 같은 최신의 기종들이 제작되었고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더 이상 유리한 포지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 767은 가만히 있었는데 더 성능이 좋은 비행기들이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꾸져 보이는 거죠. 보잉은 2014년 여객형 767을 단종시켰고 현재는 화물기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보잉 787과 에어버스 330이 대부분 767을 대체하는 추세이고, 국내 항공사에서도 아시아나에서만 호텔리마 7528 한 대를 유일하게 운용 중에 있어 더욱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항덕들은 이 767을 모르는 시대가 온 거죠. 현재 보잉 767은 여객기보다는 화물기와 군용기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밀덕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미 공군 KC-46 공중급유기,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에서 사용하는 KC-767 공중급유기가 바로 이 보잉 767을 기반으로 제작된 기체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일본에서 현재 공중급유기로 사용되는 KC-767이 탄생하기 전 보잉 767-200ER은 에어버스의 A330을 제치고 공중급유기로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채택된 이유는 경제성과 안정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A330이 전체적인 스펙은 좋았으나 땅에 세워두기에는 너무 크고 정비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죠. 무조건 높은 스펙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예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잉 767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보잉 767이 퇴역하기 전에 타보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도 767을 타보고는 싶은데 요즘 노가다 성수기라 시간이 나질 않아 걱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잉 767은 아시아나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기 번호는 호텔리마 7528입니다. 현재는 김포와 제주를 왔다갔다 하네요. 혹시라도 제주도 가시는 상황이 있으시고 내가 진짜 항덕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나 호텔리마 7528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